안녕하세요. 설타파입니다. 오늘은 내 건강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참견하는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서연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발을 들였다. 미숙은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며 식탁에 준비된 음식을 가리켰다. 며느라,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 내가 특별히 챙겨놨다. 서연은 미숙의 따뜻한 미소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 환영 속에 서연은 어딘가 모를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단순한 환대 이상의 그녀를 둘러싼 시선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 식사 도중 미숙은 끊임없이 서연의 건강과 생활 패턴에 대해 물었다. 요즘 아침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일은 무리하지 않고. 남편은 잘 챙겨주고 있겠지. 미숙의 질문은 처음엔 단순한 관심처럼 보였지만 대화를 이어갈수록 조금씩 선을 넘는 느낌이 들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 상황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미숙은 집에 돌아가면서도 서연의 생활에 대해 세세하게 조언을 남겼다. 며느라,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건강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해. 내가 해준 음식 꼭 챙겨 먹고 운동도 하길 바란다. 남편도 잘 챙겨야 하고. 다음엔 내가 다시 체크할게.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자신의 일상까지 관리하려고 드는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많이 예민하시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맞춰줘야 하는 걸까? 첫 만남에서부터 느껴진 이 감정은 앞으로의 관계에서 커다란 긴장으로 다가올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미숙의 끝없는 관심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미숙의 전화가 울렸다. 서연은 피곤한 몸을 소파에 늘어뜨리며 전화를 받았다. 며느라, 요즘 아침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서연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음엔 잘 챙겨 먹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질려 있었다. 미숙의 관심이 너무 과도하게 느껴졌다. 대화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 잡혀 있었다. 오랜만에 회사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지만 미숙의 전화는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 또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어쩌지? 서연은 전화를 끊은 후에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관심이 자신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이런 간섭을 계속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번에 전화가 오면 똑바로 말해야겠어. 이건 그냥 지나치게 관심 많은 게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하려는 거잖아. 서연은 미숙의 계속되는 간섭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관심이 단순한 배려와 애정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것이 통제와 간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매번 걸려오는 전화는 그녀의 일상을 잠식하는 듯했다. 어느 날 서연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은 날이었다.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던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는 도중 또다시 미숙의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며느라, 어디 가니?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더라. 내가 내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몸도 생각해야지. 서연은 대답을 하기 전 속으로 다시금 생각했다. 도대체 내 스케줄까지 왜 간섭하는 거지? 미숙의 말은 매번 같은 내용이었다. 마치 서연이 자기 몸 하나 챙기지 못하는 아이인 것처럼 시어머니는 서연의 모든 결정을 감시하고 수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어머니, 저도 저의 생활이 있어요. 이번 약속은 결혼하고서 처음 만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제 건강은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답답함이 묻어났다.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서연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은 곧 더 강한 목소리로 이어졌다. 며느라, 내가 아직 많이 몰라서 그래. 내가 내 건강을 신경 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니?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란 걸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나중에 아프면 그때 가서 내 말 들을 걸 하겠지만 그땐 늦어. 서연은 미숙의 반응에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었다. 서연은 미숙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말하든 시어머니는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을 배려라고 믿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미숙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몰라서 그렇다. 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더 이상 이렇게 감시받는 듯한 삶을 견딜 수 없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야 할 부분을 계속 통제당하는 건 더 이상 못 참아.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다음번엔 정말 제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서연은 계속된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동안 미숙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을 견디며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미숙의 간섭이 일상이 되었고 서연의 모든 행동이 마치 감시당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날 아침 미숙이 또다시 전화했다. 며느라, 오늘 저녁엔 뭐 할 거니? 내가 너한테 보내준 건강식단은 먹고 있는 거지. 이번 주엔 병원 예약도 꼭 하라고 했잖아.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너도 이제 남편 잘 챙기려면 내가 더 건강해야지. 서연은 순간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미숙의 말은 끊임없이 서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었다. 더 이상 미숙의 잔소리를 넘겨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전화를 귀에 가져갔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속에 담긴 단호함은 감출 수 없었다. 제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만큼 저도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이제는 제가 제 스케줄을 정하고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놔주셨으면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그동안 억눌려온 감정들이 묻어 있었다. 미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서 해왔던 모든 것이 배려와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서연은 그것이 간섭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며느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니? 내가 아프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야. 미숙은 그 말에 자신의 감정이 억눌려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조언들 감사하지만 제 건강이나 일상은 제가 직접 챙기고 결정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금만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서연은 더 이상 설득당하거나 통제당하는 위치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 대화를 통해 서연은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단호한 경계를 세우고자 했다. 미숙은 처음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서연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서연이 더 이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른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경계를 설정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비록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서연이 시어머니 미숙과의 대화를 마친 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미숙의 간섭이 이제는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느껴진 것이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일상에 깊숙이 간섭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불편함으로만 치부해왔지만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 뒤 서연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 미숙에게는 동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생은 서연과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미숙의 동생은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미숙은 그때부터 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사람들을 지나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 특히 건강 문제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못해. 남편의 말은 미숙의 행동에 숨겨진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서연은 미숙의 지나친 간섭이 단순한 통제를 넘어 그녀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미숙은 자신의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 서연을 돌보려는 강박적인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그제서야 미숙이 단순히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미숙의 트라우마가 자신의 삶에 지나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감정과 상처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서연은 미숙의 과도한 관심이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깊은 상실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숙의 아픔을 알게 된 뒤로 서연의 감정은 복잡해졌다. 이제 그녀는 미숙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통제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갈등 이상의 감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미숙이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며느라, 몸은 좀 어때?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 이번 주말에 내가 몸에 좋은 한약을 보내줄까? 아니면 직접 너희 집에 가서 챙겨줄까?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거절했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미숙의 제안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미숙의 목소리 뒤에는 여전히 상실의 고통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이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은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숨을 내쉬며 다시 전화를 귀에 대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저를 신경 쓰셨는지도 이제 알겠고요. 그런데 제 몸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서연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와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미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상실과 고통이 여전히 서연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서연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며느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 줄일게. 내가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수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도 이제는 서연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숙과의 갈등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서연은 그저 무작정 밀어내는 것이 아닌 경계를 지키면서도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